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좋은 아침이고요. 화요일이죠. 네, 어저께 하루 우리 대체 휴일로 하루 쉬셨고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 첫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너무 피곤하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월요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주말 쉬고 월요일 다가오면 이제 월요일 날 엄청 피곤해서 보통 월요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을 쉬면요 그 월요병이 화요일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아침에. 자, 그래도 힘내서 하루 시작해 봐야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이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뭐 남부지방부터 해가지고 비가 제법 많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가시는 분들 오늘 조금 우산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서울도 오지 않을까요?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서울도 비가 오늘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일단 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또 옷을 잘 입고 나가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해봤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어제 제 유튜브에서 어제 라이브 방송 했잖아요. 어제 400분이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어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쉬시는 날인데 그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7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어제 2시간 거의 반을 했더라고요 방송을. 7시에 시작해서 거의 9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어제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2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은 뭐 이래저래 준비한 것도 많고 또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도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뭐 답변을 사실 평소보다 좀 천천히 드리잖아요. 물론 말하다가 또 강조할 게 있으면 또 빨라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확실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시간 30분 동안 지난번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제 개인 유튜브에서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했는데 어제도 한 2시간 반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으로 끝내기를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있죠. 다음 주에 6월 달에 또 그 아침에 또 선거 있잖아요. 다음 주죠, 선거가. 다음 주 선거 있는 날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집에서 뉴인사이트를 따로 진행할 테니까 이게 미증 씨가 쉬지 않는 한 이제 계속 매일매일 아침에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때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야 또 되니까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채팅창 쭉 올려주시고요. 아침에도 인사도 올려주시고 또 궁금한 거 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봐야죠. 네, 우리 3분 정도에 지금 700분 넘게 들어오셨고요. 오, 감사하네요. 보통 우리가 3분에 500명 가자 했는데 오늘 3분에 743명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채팅창 읽으면서 좀 한번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리선님 어서 오시고요. 로기님. 안녕하세요. 서영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지연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진지님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워터탱크님 어서 오십시오. 비지방님, 그리고 시청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주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보넥터님 어서 오시고요. 자, 포도나무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입장. 포도밭에서 듣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렌지님 어서 오시고요.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달봉님 어서 오시고요. 자, 김연아님, 모루님, 윤나마님, 크라우드님 반갑습니다. 자, 김미정님 반갑습니다. 양윤도님, 부은초님, 그리고 조미정님 반갑습니다. 아이엠님 어서 오시고요. 강시아님 반갑습니다. 갯지렁이님, 찔레공주님, 박성철님 어서 오시고요. 자, JGS님, 선아,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뉴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현금을 푸실 점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변동성 요인이나 리스크는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란 관련 이슈가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관련 이슈는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요 저 이슈에 대해서 이미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란 이슈가 있어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란 관련 이슈가
뭔가 호재성 이슈로 확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란 관련 이슈가 저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안정을 찾겠죠.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 중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 텔레그램이나 남겨드리고 어제도 좀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가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은 이게 또 그 다음 순서가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게 되겠죠. CPI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일단 유가가 많이 튀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뭐 물론 코어 CPI보다 헤드라인 CPI가 더 많이 튀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유가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CPI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CPI가 안정을 찾아서 일정 수준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공식 취임했잖아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반대로 하는 게 맞고요.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태나 이 상태가 좀 길게 이어진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란 관련 이슈가 정리가 되게 되면은 물론 뭐 협상이 순항이다 그리고 합의 임박은 아직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0% 끝난 것 같아요. 예,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딱 합의가 되었다라는 게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번 달에 발표되는 거는 지난 4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5월 달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6월 달께 발표되는 7월 CPI 정도부터는 아마도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가 7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그 상황이 좀 뭔가 이제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그 사이 그 전까지는 요래조래 조금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변동성 요인 아직까지 뭔가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지수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조금 그래도 타이밍 상으로 좀 이르다. 아직 완벽하게 뭔가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PI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6월 CPI가 되어야지 5월 CPI는 배렸고요. 6월 CPI가 발표되는 7월 때까지는 일단은 요 유가 관련 CPI 관련해 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뭐 나오고 금리 인상 인하 이 얘기가 또 서로 아마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감안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6월 12일 날로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상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이 되게 되면은 또 분명히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이후에 뭐 지금 줄줄이 지금 막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상장이 과연 시장의 수급을 얼마나 빨아들일지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건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10%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0%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제가 5분할로 해서 첫 번째 정도는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이 올라가든 좀 강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조금 유지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긴 들어요. 이게 뭔가 이 찜찜함을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이제 큼지막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자잘한 거라도 하더라도요. 이게 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우리가 조금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현금을 조금 이제 보유하고 이제 풀로 이제 뭐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그리고 혹시 뭐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종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예, 좀 가지고 있다가 뭐 이제 좀 현금 좀 풀어야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그 업종들 말고요. 다른 새로운 업종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게 되셨을 때 그거를 오히려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우리 백수원님, 선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영 대표님과 한 주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재우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도망스 배망이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캐시엠님 어서 오시고요. 현나리님, 지니투님 반갑습니다. 자, 사과형님, 하쿠님, 앵버리님, 유현님 반갑습니다. 이수연님, 한때는 주도주였고, 템베거까지가 우량주라서 큰 수익이 났는데도 장투하려고 매도 안 했더니 공중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면 팔고 싶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시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 혹은 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뺏기는 게 만일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거 진짜 그거 배 아픈 일이거든요. 정말 배가 아프고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배가 막 10배 수익이 났어요. 그래 뭐, 이건 장투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조금씩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속이 굉장히 쓰리죠. 근데 이게 아예 다 날아가 버리시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오히려 일반 종목들 투자하셨을 때 이제 손절하는 것보다 심리적 데미지는 더 커요. 저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최악이에요. 주식하면서 예, 진짜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시고 나면, 저도 물론 많이 겪었어요. 물론 많이 겪었는데, 겪어보고 나니까 알죠. 저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주는지. 근데 맞아요. 그럼 딱 그 말씀대로 그 이후부터는 뭔가 수익이 나면은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생기시게 됩니다. 저건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기업을 사실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시는지를 생각을 딱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는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리면 쭉 위에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쯤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붙어있는 900만 원이 사이버머니라고, 여러분 돈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저는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본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다 매도를 해야지 내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 됐어. 근데 매도 안 하고 있었어. 쭉쭉쭉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매도해. 그랬을 때 200만 원이 되면은 난 800만 원이 날아갔는데 그거는 뭐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나의 못지는 200만 원. 근데 그럴 때도 그래.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러고 넘어가야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날아가고 200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주식 투자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나는 50% 혹은 100%가 넘어왔을 때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냥 매도합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많이 덜어냅니다. 전체 매도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덜어냅니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보통 20에서 30%예요. 20에서 30%. 네, 원래 100% 수익 났다가 좀 쭉 줄어. 그랬을 때 20에서 30% 수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저는 좀 꽤나 큰 부분을 매도를 해요. 이게 왜 그런 원칙이 세워졌냐. 전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매년 20여 퍼센트를 매년 내게 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복리가 만들어지면서 수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보유하고 거기에 또 붙고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었죠. 하지만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20%에서 이제 25% 사이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단순히 잡았어요. 처음에 그냥 단순히 잡았죠. 뭔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 저도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당했고요. 그 이후에 뭔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원칙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기준으로 잡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단순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고요.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나는 몇 퍼센트대 수익이 나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규정이 첫 번째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
내가 매수했는데 수익이 막 났다가 쭉 떨어질 때, 아, 나는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이 수익률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꽤나 많은 부분을 매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원칙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는 뭐 달라요. 종목마다. 어떤 거는 100, 200 잡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30, 50 잡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좀 명확해요. 떨어질 때는 저는 20에서 30%까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매도해버려요, 그냥. 뭐 다시 사면 되지, 이러고요. 그러니까, 쭉 떨어집니다. 20에 30%대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를 때려버려요. 차익 실현했어요. 어쨌든 난 걔를 투자해가지고 몇백 프로는 아니지만 한 20, 30% 수익이 냈습니다. 빠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종목 계속 빠지죠. 그 나의 매수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기업이 좋아 보여요. 그때 사요, 그냥. 그때 사요.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또 수익 내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트레이딩 느낌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뽀야미님 어서 오시고요. 김상래님, 해피아쿠아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경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수비님,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기를. 대표님, 금리 진짜 내릴까요? 트럼프 압박이 통하겠죠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CPI가 좀 내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이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확실히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매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로 찍고 가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정경유착의 느낌이 아니고요, 확실히 어떤 나라든지 간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 자체도 돈을 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네, 돈을 좀 푸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국민참여펀드,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돈을 풀고 이제 그 풀린 돈으로 어쨌든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나야지 뭔가 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쨌든 손실이 나게 되면 또 그걸 또 커버해 주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확실히 손실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20%의 손실을 커버해 주겠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펀드 자체가 5년인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5년 보유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일단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받쳐주는 그런 현금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것 자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조금 더 뭔가 탄력을 주려고 하면요, 금리 인상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일단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금리가 높아가지고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는 돈을 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건 되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 돈을 풀고 한쪽에서 금리 인상, 그 얘기는 뭐다? 돈 풀고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한과 동시에, 돈을 푼과 동시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쪽에선 풀고 이쪽에선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나라랑 미국이 입장이 다르긴 다르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단 첫 번째, 그 전에 갈 때 유가가 안정을 찾고요, 그로 인해서 CPI가 안정을 찾고 나서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지 그때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인님 어서 오시고요. 세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해피아쿠아님 저녁 방송 듣다가 아침도 들어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김미자님, 그리고 피터님 반갑습니다. 펭기님, 달러는 엄청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달러는 엄청
올랐는데 그거는 제가 어저께 제가 진행했었던 라이브 방송에서 달러에 대한 말씀, 달러 환율에 대한 말씀 드렸거든요. 왜 이렇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그것도 제가 어제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정민님 안녕하십니까? 제 시간에 옷 뜨고 있다가 긴 여행에서 돌아와 얼른 챙겨봅니다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미연님, 올리버팅님 반갑습니다. 해피아커님, 아이디 읽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아이디도 바꿨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로님, 둘레길님 반갑습니다. 채팅 확 올라갔네요. 잠시만요. 채팅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자, 우리 둘레길님, 애영님, 아이엠님 반갑습니다. 어제가 아닌 그제. 어제예요. 어제 방송했잖아요, 우리. 자, 우리 태빈님 반갑습니다. 실시간님 반갑습니다. 송은수님 어서 오시고요. 이길재님 반갑습니다. 로기님, 어제 라이브 시청하다가 아기가 일찍 깨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시청했습니다. 너무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조급해지지 말자님, 이성희님 반갑습니다. 오경미님, 아침부터 아파트 비상벨로 잠을 설쳤네요. 눈도 떠지지 않는 화요일, 뚜벅이 출발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심히 출근하세요. 자, 따뜻한 몸님, 선아, 유가가 하락 중이네요.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 똑같은 바람입니다. 자, 홍막스님, 티나님, 그리고 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찔레꽃님 반갑습니다. 구기자님, 송기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형우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폭탄도시락님, 봄님, 승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뺑기재기님 반갑습니다. 김성수님 어서 오시고요. KSY님 안녕하세요. 내일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영향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셨는데 일단은 돼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ETF라고 해서 최근에 ETF 때문에 이제 그런 증권사들이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좀 많았었나 봐요. 어쨌든 저는 그것조차도 사실 ETF가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한 종목을 매수하기 좀 애매한 경우에 관련 업종 ETF를 매수하게 되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이미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관련 ETF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ETF가 뭐냐면은,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ETF들을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만들어내나? 라고 좀 보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도 발전하고, 우리 같은 프로그램도 많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잘해요, 요즘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매매를 잘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뭔가 이렇게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도 꽤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의 바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증권사가 이 돈을 어쨌든 자기들이 빨아들여 와야지 그거 가지고 또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관련 ETF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좀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ETF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돈을 그 증권사한테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증권사가 그 ETF를 운용을 하고요. 운용할 때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안 보셨죠? 수수료 되게 높아요. 수수료 진짜 비싸던데? 너무 비싸던데? 예, 제가 맨날 EWI, FAQR 코로 얘기하면서 뒤에 수수료 비싸다고 제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비싸던데? 예, 그러니까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ETF라는 펀드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돌렸을 때 수수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수수료를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결국은 장사예요. 그 장사입니다. 증권사 장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매수매도 해가지고, 물론 매수매도 해도 거기에 세금 나오고, 거기에 또 수수료 나와요. 브로커리지 수익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조금 더 쥐어 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권사들의, 가진 어떤 이제 계략.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다는요 그냥 또 장사한다, 장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부정적이겠습니까? 지들이 ETF 가지고 있는데 매도하겠어요. 네,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증권사들 장사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테님 어서 오시고요. 전서연님 유튜브에서 자주 보니까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어제도 방송했죠. 자, 우리 가래소님 반갑습니다. 이멜님 안녕하세요. 후덥지근할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도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긍정쌈님, 신정수님 반갑습니다. SD님 지수 상승 대비해서 제 종목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좋아지겠거니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햇빛나무님, 실시간님,
캐비너십 믿고 투자하셨네요. 아하님,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 알려주세요. 밑에 보시면 피디님 올려주셨네요. 밑에 제 개인 유튜브, 그리고 그 밑에 제 개인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 거의 밑에 저희 LSK 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저 텔레그램 리딩용 아닙니다. 하루에 있는 좋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텔레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저기에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기는 무료예요. 예, 저희 가끔 저기다 저희 강연회 같은 거 이제 공지 올리고 뭐 그런 거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JD님, 선 어제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혜른이 어서 오시고요. 션님, 굿모닝. 어제 일본 대만 반도체 폭등으로 오늘 지수사 8전 돌파 예상되고 3전 하이닉스 신고가 갈 것 같은데 우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 쉬었지만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좀 진행됐잖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도 시장이 되어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나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8,000포인트 돌파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돌파가 문제가 아니고 돌파하고 나서 이게 또 그 하단 부분을 또 잘 잡아줘야 된다 보거든요. 또 돌파하고도 지난번처럼 밀리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즈키님 방송 설명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따라보자 아빠님 반갑습니다. 저도 딸 둘인데 반갑습니다. 자, 임재영님 어서 오시고요. 버피님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시고 대표님 덕분에 아이고야 채팅창도 확 올라갔네요. 장대양봉 종목도 일부 팔아서 시드머니 50% 지난주 회수 마음 편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또 분위기 좋게 되면은 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실 수 있겠죠. 종목 공부 잘하셔가지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성현주님, 리치장님, 브라더님, 이경혜님, 박민님 반갑습니다. 최선희님 적극적 매수와 현금 확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펭귄님, 달러는 왜 그런가요? 달러는 어제 제가 방송에 있는데 그거는 어제 방송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줄리님, 나스닥백은 더 투자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자, 내장사님, 나성현님, 주가와 환율 밀접관계라고 들었는데 미쳐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유상희님 반갑습니다. 두들님 어서 오시고요. 자, 내장사님 반갑습니다. 하늘태양님 2차전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박민님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어제 2시간 강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는데 어제 2시간 반 달리고요. 어제 이번 주말에 이번 연휴 동안 쉬지를 못했어요. 좀 쉬려고 하면 하루 그냥 완전히 그냥 쉬어야 되는데 좀 쉬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자, 그린님, 6일 강연 처음 강연에 가는데, 고딩 조카랑 같이 가려고 해요. 고딩은 무료일까요? 같이 가 서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거 신청하실 때 아니면은 아카데미 전화하셔가지고요. 물어보시면은, 조카는 모르겠네? 제가 조카는 안 했고 이제 보통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카데미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번 달려가도록 하죠. 2026년 5월 26일 김성의 뉴욕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별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좀 길게 끈 거겠죠. 자,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뭐 일단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휴장이었잖아요. 네,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이것도 그냥 쭉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워시 뭐 시장 금리 인상 전파했다 뭐 그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젠스당 대만 방문 요 내용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웨이가 자체 칩 생산 기술 일본의 제재 우회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오케이 화이팅 해봐라.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물가 MS 모건스탠리죠. 마이크로소프트, 모건스탠리 헷갈려요. 자, 물가 2.4% 넘으면 주식 채권 동반 약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스타쉽 시험 비행 성공, IPO 앞두고 상용화 속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첫 40조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3%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첫 번째, 두 번째, 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IPO 기대감에 상당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내용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화웨이 TSMC와 격차를 줄일 칩 돌파구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화웨이가 TSMC를 격차를 줄인다고요? 격차 이만큼이다가 요만큼 줄이려나? 격차가 이만큼이다가 요만큼 줄이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 우리 뭐 그럼 삼성은 바보입니까? 자, 유가 이란 협상 건설적 발언에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유가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니케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웨이 올가을에 신규 스마트폰
칩 출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화웨이가 칩 뭐 만들어 주면은 자체로 만들겠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 베팅 헤지펀드 소프트웨어주 이탈했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딜리버리 히어로 우버 인수 아시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에도 발표 후에 주가 하락 의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엔비디아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실적 발표되면은 그것조차도 시장이 지 마음대로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핀비즘의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껐을 때 오른쪽 밑에가 좀 푸릇푸릇하죠? 중소형주 좀 얇은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보시면 유가가 좀 다들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뭐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승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배당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투자하실 만한 기업들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그리고 프루덴셜 요 정도 배당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프루덴셜 배당률이 5.38%네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미증시 스케줄 오늘 뭐 있습니까? 오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했네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 장전 장후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 실적 발표는 없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를 미리 할 수 있는 EWIPR 키아 코르 애프터마켓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6일 날 강연했습니다. 저랑 염승환 이사님이 6월 6일 날 강연회 진행하니까 이거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와우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밑에 ARS 접수 이거 아마 9시 이후에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태진 대표님께 바통 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6시에 김선영의 온로드 인사이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